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사업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중국 경제의 중심이자 중국 유일의 국제도시 상하이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며 이국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상해는 중국 통상의 목적으로 개항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크게 발전하여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며 이국적인 모습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도 직항편이 많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푸동공항과 홍차공항을 주요 국제선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대륙이지만 다양한 쾌속열차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상하이역, 남역, 서역이 철도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는 13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으며 교통체증이나 택시의 바가지 요금을 피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향기와 국제도시의 모습, 두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하이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의 북쪽에 위치한 상하이역은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간으로 길을 잃기도 쉽고 사람에 치여 지치기도 쉬운 장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외로 많은 관광 명소가 주변에 있어 한 번쯤은 둘러보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적 문학가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문화명 인가는 한국의 인사동을 모델로 삼아 골동품점, 고서점, 화랑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 문학의 대가인 루신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화명 인가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 예술가들의 순수 창작 예술 활동을 하며 형성된 모간산로 50호가 미래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쓰다 버려진 공간이 1998년 한 디자이너의 작업실로 변하면서 시작된 이 공간은 대형 갤러리와 소형 갤러리와 더불어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개조한 공간이다 보니 공장의 배관, 굴뚝, 물탱크 등이 젊은 예술가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탄생되는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가 더해져 중국에서 가장 새롭고 인상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봉길 의사께서 폭탄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던 역사적인 루신공원도 한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찾아가 볼 만한 장소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 의미로 새로운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너무 많은 유동인구를 가진 지역으로 소매치기가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남쪽의 인민광장과 북쪽의 인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민광장 지역입니다. 상하이의 중심부에 위치해 상해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경마장으로 사용되던 장소를 2000년도에 새롭게 개조하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민광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상하이 박물관은 중국 최고의 박물관 중 하나로 약 12만 점의 여러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박물관과 함께 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은 독특한 모습의 외관과 함께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상점과 노점상 등이 관광객을 맞이하며 1층은 상하이의 변천사가 영상자료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백미는 바로 3층에 있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계획 건설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녹음이 짙은 공원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길을 1998년부터 예술가들에게 싸게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중국 스타일의 인사동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캉루 예술거리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 디자이너숍 등과 함께 노천 카페들이 들어서 젊음과 예술의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미로같이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예술적 색채를 보이며 꾸며진 샵들을 구경하는 재미는 타이캉루 관광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배고픈 젊은 예술가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들어서 있는 샌드위치와 피자 가게에서 간단한 식사를 즐겨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입니다. 젊은 예술가가 되어 이곳 타이캉루 거리에 예술혼을 함께 즐겨보세요. 가슴 아픈 역사와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해봐야 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입니다. 1926년 7월 이곳으로 정착해 1932년 4월까지 약 6년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지막한 3층 건물로 지나치기 쉽지만
내부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영상 자료와 재현된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료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친필 휘호와 독립신문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1층에 위치한 관광 안내소에서 비디오 영상물을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등이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을 상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해보세요. 2001년 완공된 상하이에서 가장 이국적인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천지입니다. 다양한 명품 매장과 편집샵이 쇼핑 스팟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노천 카페들이 앞다투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바와 레스토랑이 이른 점심에 브런치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예쁜 테라스에서 차를 즐기는 외국인과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타이 음식, 스테이크, 상하이 음식, 와인바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몽환적이고 자유롭고 이색적인 중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만 늦은 저녁의 방문과 지나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곳은 일찍이 명나라의 개인의 정원으로 조성된 예원입니다. 상해 강남 지방 최고의 정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약 2평방킬로미터의 땅 위에 40채에 가까운 명나라와 청나라 양식의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편전쟁 등을 거치며 손상을 많이 입었던 예원은 1956년부터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경루, 삼수당, 앙산당, 점춘당 등 다양한 건물과 대가산 같은 인공산, 인공호수들이 조화롭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다지 넓지 않은 부지에 다양한 모습을 가진 건축물과 조경을 해놓았지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배치로 인해 실제 부지보다 넓어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 관리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며 건물들을 보는 건 어떨까요? 예원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 예원상장 혹은 상해 옛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가장 중국다운 모습을 간직한 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장소로 과거의 송나라, 청나라풍의 건축물에 수많은 중국식 상점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중국 스타일의 건물에서 영어 간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나들이와 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많이 들리다 보니 이곳의 주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노린 소매치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가급적 고가의 제품이나 현금 등의 소지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곳은 관광지라는 생각보다는 현지인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강한 곳으로 야경이 아름답기로도 소문나 있으니 너무 늦지 않다면 해가 지고 한번 방문해보세요. 푸동의 황푸 강변의 2km가량의 길이로 조성된 산책로, 빈장 다나오입니다. 여름 저녁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건너편에 위치한 외탄의 야경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경을 즐기며 식사를 하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과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길가로 위치해 있어 지친 몸에 휴식을 전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빈장 다나오 주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하이 해양수족관이 있으며 이곳은 8개의 전시실과 28개의 테마관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하이 역사박물관에는 상하이의 옛 건축물들과 거리를 복원해 다양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장 다나오의 가장 핵심인 동방명주탑은 총 높이 486m를 자랑하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방송탑으로 상하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지점의 전망대가 360도로 상해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전망대에는 레스토랑이 함께 있어 식사와 상해의 전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낮의 풍경보다는 조명으로 빛나는 상해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저녁 무렵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청나라와 영국의 아편전쟁에 패전한 후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항한 중국으로 유럽과 미국 등이 진출하며 현재 외탄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풍스럽고 다양한 석조 건물들이 황푸 강변의 병풍처럼 들어서 있는 모습은 상하이 관광에선 빠져선 안 될 핫플레이스입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지어진 다양한 서양 양식을 지닌 석조 건물들은 주변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기분이 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 르네상스 양식, 로코코 양식 등 당시 중국으로 진출했던 나라의 특색을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유명 브랜드 샵이나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이용해 황푸강 위에서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보는 외탄의 야경은 상하이 베스트 야경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하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난징루입니다. 외탄으로부터 서쪽으로 5.5km가량 이어진 거리로 인민광장을 기준으로 난징시루와 난징동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민광장의 서쪽으로 위치한 난징시루는 현대적인 건물과 고급 샵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동쪽으로 뻗어있는 난징동루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과거부터 상하이 최고의 번화가로 이름이 높습니다. 조개시대, 즉 서양인이 자치권을 지니며 살던 시대에 지어진 중후하고 고전적 건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쇼핑센터와 기념품 등으로 여행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지정된 일부 보행자 전용 도로의 길 중앙에는 벤치나 매점 등이 있으니 잠시 쉬며 거리를 활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하이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현대 건물과 고풍스러운 19세기의 건물, 그리고 명청나라의 중국 전통의 모습을 함께 간직하며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짧은 비행거리와 같은 동양권 문화라는 장점이 어우러져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상하이 여행은 어떠세요? 너무 외진 곳이나 늦은 밤 혼자 다니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안전한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관광객이 많은 곳은 어디나 그렇듯 소매치기는 극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주의를 늦추지 마세요.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전해드린 이광수였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